이건 천재성이 아니라 신이 내린 선물입니다. 버클리 음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3분간의 한국 소년의 피아노 연주가 1,500명의 관객을 집단 오열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연주는 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의 손가락에는 슬픔과 희망이 공존합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매일 중국인이라 불리며 조롱받던 한국인 소년의 손가락 끝에 이토록 강력한 재능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대체 어떤 절박한 이야기가 이 소년의 음악 속에 담겨 있었길래 차별적인 교장마저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을까요? 세대와 문화를 초월한 그 감동의 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우진은 웨스트브룩 아카데미의 소음 속에서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채 투명 인간이 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교무실 옆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곳에는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진 재능 발표회 피아니스트, 행사 오프닝. 그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그는 절대 자신을 등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 아시아네가 망신당하는 걸 보겠군. 타일러 윌슨의 조롱 섞인 웃음이 그의 등 뒤에서 메아리 쳤고 웃음소리가 복도를 따라 번졌습니다. 우진은 침을 꿀꺽 삼키며 살짝 떨리는 손으로 게시판에서 종이를 뜯어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공포가 솟아올랐습니다. 헨리 스톤 교장이 어떻게 그의 피아노 실력을 알아냈을까요? 매일 조롱받는 한국인 장학생인 그가 어떻게 전교생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피아노는 그에게 가장 은밀한 기억이자 잃어버린 과거와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공개적 망신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버스 안에서 우진은 멍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미순 여사가 집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이제 그 희생에 보답할 때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들 앞에서 상처받은 영혼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다른 학생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중국인인가 일본인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들은 그가 한국인이라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웨스트브룩 아카데미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로 붉은 벽돌 건물이 아침 햇살에 빛났습니다. 이곳은 모든 면에서 부와 특권의 상징이었고 우진은 첫 순간부터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 정말 피아노 치니? 타일러가 점심시간에 그의 도시락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중국 음식 냄새 진동하네. 야, 그거 계곡이야?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고 우진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는 도시락을 다시 덮으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나? 헨리 스톤 교장이 갑자기 나타나 물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눈썹이 두꺼운 남자였습니다. 모든 아시아인들은 뭔가 하나쯤 연주하지 않나? 바이올린, 피아노. 그는 손가락으로 눈을 찢어 올리며 동양인 억양을 흉내냈습니다. 우진은 접시만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피아노를요, 선생님. 교장은 크게 웃었습니다. 곧 그걸 확인해 보겠군. 그는 말하고는 휙 돌아서 떠났습니다. 우진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의아해하며 남은 점심시간 내내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웨스트브룩에서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아파트에 도착하자 우진은 잠시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할머니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모욕을 피할 수 있을까요? 문을 열기 전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실망을 안겨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진아 왔니?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우진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정미순 여사는 손자의 무거운 어깨를 한눈에 알아보셨고 오늘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오늘은 어땠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우진은 대답 대신 구겨진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피아니스트라는 단어는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손자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도. 내일 설명해 드릴게요, 할머니. 지금은 좀 쉬고 싶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오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좁은 주방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고향의 향기였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웨스트브룩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우진은 문득 부산의 석양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재능 발표회 공지문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저녁 7시 웨스트브룩 강당. 이제 그에게는 일주일의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어머니의 미소와 항상 당당하게 우진아라고 말씀하시던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그를 거부하는 이곳에서. 새벽녘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멜로디는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봉인되어 있던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꿈에서 어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음악은 내 목소리야, 우진아. 우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건반 위에서 춤추지 않았던 손가락이 다시 피아노를 그리워하는 듯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웨스트브룩 아카데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버스가 학교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그를 중국인이라 부르며 비웃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는 구석에 앉아 혼자 점심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일주일 후 그가 무대에서 망신당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캐서린 모리슨 영문학 선생님의 교실로 향했습니다. 모든 선생님 중에서 오직 모리슨 선생님만이 그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모리슨 선생님. 우진이 조용히 교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진, 어서 들어오렴. 모리슨 선생님의 밝은 미소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우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더 많은 걱정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번 재능 발표회에 제가 등록되어 있어요. 제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모리슨 선생님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래, 누가 등록한 거니? 스톤 교장 선생님이요. 우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 피아노를 칠 수 없어요. 피아노를 못 친다는 뜻이니 아니면 치기 싫다는 뜻이니. 모리슨 선생님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우진의 마음속을 꿰뚫었습니다. 우진은 말없이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비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던 그날이 우진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2년 전 16살이던 그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방 안에 울려 퍼지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우진 학생 맞습니까? 낯선 목소리에 우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서지원 씨와 아버지께서 콘서트 가시는 길에 사고가. 그 뒤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우진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와 자신의 심장이 멈춘 듯한 느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아니스트로서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던 어머니의 특별 공연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떠난 서울행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져 전복되었고 운전기사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간은 우진에게 무의미했습니다. 집안의 그랜드 피아노는 하얀 천으로 덮였고 전에는 멜로디로 가득 찼던 공간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정미순 할머니는 손자가 하루하루 생기를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진아, 이거 봐라.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미국 웨스트브룩 아카데미에서 온 장학금 제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음악 동료가 추천한 것이었죠.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원하셨을 기회야. 우진은 묵묵히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의 눈에 오랜만에 감정이 어렸습니다. 같이 가자. 서윤 할머니의 말에 우진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너밖에 없단다. 너는 나밖에 없고. 할머니 영어도 못하시는데요. 정미순 여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배우면 되지. 그렇게 그들은 평생 살아온 부산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어머니의 그랜드 피아노도 팔렸습니다. 우진은 피아노 앞에 마지막으로 앉아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드뷔시의 달빛을 연주했습니다. 손가락이 마지막 음을 누를 때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피아노를 치지 않겠다고. 한 달 후 2개의 여행 가방과 몇 장의 사진만을 들고 그들은 인천공항에 섰습니다. 정미순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지만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용기를 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탑승구 앞에서 우진이 물었습니다. 내가 왜 괜찮지 않겠니? 70이 넘었다고 겁쟁이가 된 건 아니란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정미순 여사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결이었습니다. 우진을 위해 그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12시간 동안 우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첫날, 웨스트브룩에서 3블록 떨어진 곳의 낡은 아파트 건물. 3층에 우진과 정미순 할머니의 작은 집이 자리했습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리틀 코리아로 불리는 이 지역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아시아 이민자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우진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겪는 굴욕적인 나날 이후의 유일한 안식처였죠. 키 작은 김씨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식료품점에서 정미순 할머니는 한국 떡과 과자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녀의 솜씨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인 손님들도 그녀의 떡 케이크와 약과를 사러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정미순 여사는 요리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노트에 새로운 단어들을 적어가며 불굴의 의지로 새 언어를 배워나갔습니다. 우진아, 오늘은 결단력이라는 단어를 배웠단다. 어떤 일을 하겠다고 굳게 마음먹는 것이라는 뜻이야. 정미순 할머니가 저녁을 준비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단력 있는 할머니지. 우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결단력 있는 할머니세요. 그날 저녁 우진은 일기장에 한국어로 적었습니다. 엄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엄마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노력할게요. 지금은 피아노를 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용기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저를 조롱하는 그들에게 제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웨스트브룩 아카데미에서 첫 주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우진은 매일 다른 세계를 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외톨이 아시아 소년, 집에서는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손자. 두 정체성 사이에서 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캐서린 모리슨의 영문학 수업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진의 영어가 서툴러도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었고 가끔은 수업 후에 남아 그의 작문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문학은 언어를 넘어서는 것이란다, 우진. 모리슨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감정은 어떤 언어로도 번역될 수 있어. 우진은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업들은 악몽이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은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야, 아시안. 내 도시락에서 또 그 냄새 나는데. 타일러가 우진의 테이블로 다가와 코를 막았습니다. 진짜 냄새나. 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김밥을 조용히 씹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들었어? 이번 재능 발표회에 글을 올렸대. 피아노 친대. 타일러의 친구인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내기할래? $5 걸고 무대에서 얼마나 버틸지. 난 30초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 타일러가 웃었습니다. 우진은 귀가 뜨거워졌지만 계속해서 음식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한때 그가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처럼은 아니었지만 그의 실력은 분명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진은 생각했습니다. 난 다시는 피아노를 치지 않을 거니까. 발표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학교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도에는 아시안의 재능을 보러 오세요라는 포스터가 붙었고 학생들은 우진이 지나갈 때마다 키득거렸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우진은 음악실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떠난 후에 고요한 공간에서 그는 처음으로 학교의 피아노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광택 있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였고 어머니의 것만큼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우진은 피아노에 다가가 손가락으로 건반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스치자 희미한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생전에 자신을 가르치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우진아, 음악은 내 영혼의 목소리야. 손가락은 단단하게, 마음은 열린 채로.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에 우진은 깜짝 놀라 피아노에서 물러섰습니다. 모리슨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우진, 여기서 뭐하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우진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모리슨 선생님은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주할 줄 아니? 우진은 머뭇거렸습니다. 조금이요. 오래전에. 모리슨의 얼굴에 궁금증이 스쳤습니다. 발표회에 대한 헨리 교장의 행동은 정말 부적절해. 내가 원치 않는다면 내가 말해볼게. 우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도망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타일러와 다른 학생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정미순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얼굴도. 괜찮아요, 선생님. 우진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모리슨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확실해?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도망치는 것보다는 맞서 싸우는 편이 낫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음악은 내 목소리야, 우진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진은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직도 두려웠지만 이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음악이 무엇인지. 아파트에 도착하자 정미순 할머니가 현관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웬일로 표정이 밝구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우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학교 발표회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게 됐어요. 정미순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런데 내 피아노는? 알아요, 할머니. 우진이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저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어머니의 악보를 꺼냈습니다. 쇼팽의 녹턴.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악보를 쓰다듬으며 그는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숨겨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캐서린 모리스는 15년 동안 문학을 가르쳐온 베테랑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한국인 학생의 고립된 모습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10대들의 우울함과는 다른 더 깊은 슬픔이 우진의 눈에 담겨 있음을 그녀는 알아차렸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모리슨 선생님은 우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우진, 재능 발표회에 참가한다고 들었어요. 우진은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신청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 스톤 교장 선생님이.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모리스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헨리 스톤 교장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정말로 피아노를 치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전에 쳤어요. 여기 오기 전에요.
우진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모리슨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나를 따라와 보렴. 모리슨 선생님은 우진을 음악실로 데려갔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웅장한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피아노의 광택 있는 표면에 반사되었습니다. 뭔가 들려줄 수 있을까요? 모리슨이 물었습니다. 우진은 머뭇거리며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습니다. 첫음을 누르는 순간 우진은 다시 부산의 아파트에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아 미소 짓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손가락을 둥글게 우진아. 그래, 바로 그렇게. 음악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순수한 감정이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이 음표로 변환되어 흘러나왔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까지 모리슨 선생님은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우진은 눈을 떴습니다. 모리슨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재능을 숨길 수 있니?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리슨은 단순한 재능 이상의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들려줘야 할 이야기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너를 가르쳤니? 모리슨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은 건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요. 그녀는 부산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모리슨이 물었지만 우진의 눈에 고인 눈물로 이미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우진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 후로 피아노를 친 적이 없어요. 오늘까지는요. 모리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방과 후에 여기서 연습해도 좋아.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야. 우진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스톤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께는 내가 말할게. 모리슨의 목소리에는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발표회 준비를 하렴. 그들에게 내가 누군지 보여줄 때야. 우진이 떠난 후 모리슨은 피아노 옆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교직 15년 동안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우진과 같은 학생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음악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아름다움이 공존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슨은 그 소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특별해요, 서지원 씨. 그녀는 빈 교실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두가 그것을 알도록 할 거예요. 모리슨은 교실을 나서며 헨리 스톤 교장과의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우진의 재능이 조롱거리가 아닌 축복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우진은 정미순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피아노를 치기로 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장 선생님이 저를 망신 주려고 했지만 이제는 제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떤 음악을 가지고 있는지. 정미순 여사는 옷장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서지원의 악보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것이란다. 작은 것들이지만 가져왔지. 우진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이 악보들을 미국까지 가져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정말로 해낼 수 있을까요, 할머니? 우진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정미순 여사가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항상 말했잖니.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언어라고. 내 마음이 하는 말을 들려주렴. 다음 날, 우진은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것이 기다려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음악실에서 연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학교 복도에서 그는 여전히 따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타일러와 그의 친구들은 우진이 지나갈 때마다 핑퐁 소리를 내거나 동양인 억양을 흉내내며 웃었습니다. 야, 피아노 소년. 내가 $50를 걸었어. 내가 무대에서 공황 발작을 일으킬 거라고. 타일러가 소리쳤습니다. 우진은 그들을 무시하며 걸어갔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목표가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것. 그리고 그것은 어떤 조롱보다도 더 중요했습니다. 모리슨 선생님의 영문학 수업에서 그녀는 정체성에 관한 시를 읽었습니다. 랭스턴 휴즈의 나도 미국을 노래한다. 우진은 그 시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미국을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이민자로서, 그리고 피아니스트로서. 수업이 끝난 후 모리스는 우진을 불렀습니다. 스톤 교장과 이야기했어. 그가 내 등록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없어 보이지만 적어도 연습할 시간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됐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슨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내 어머니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래? 그녀의 음악이 궁금해. 우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우진이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음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헨리 스톤 교장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외국인 장학생을 그의 내성적인 성격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이었습니다. 스톤은 지역 이사회가 시행한 장학생 프로그램을 싫어했습니다. 그의 말로는 학교의 명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진은 실패의 완벽한 예가 될 것입니다. 내 학교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해줘야 해. 그는 사무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학생들이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였고 그 중에 우진의 곧 숙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능 발표의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말 더듬는 한국인이 무대에서 얼마나 버티다 도망칠지에 대한 내기로 들썩였습니다. 교장은 이런 분위기를 은근히 조장했습니다. 저 장학생들은 제자리를 알아야 하지 않겠나, 윌슨. 그는 점심시간에 타일러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타일러는 희죽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 이미 계획이 있어요. 그 사이 우진은 모리슨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방과 후 음악실에서 비밀리에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건반을 누를 때마다 어머니와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손가락은 단단하게, 마음은 열린 채로.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진은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의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집에서는 피아노가 없었기에 그는 종이에 건반을 그려 손가락 움직임을 연습했습니다. 정미순 할머니는 발표회를 위해 흰 셔츠를 정성에 바느질했습니다. 몇 주 동안 아껴둔 천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연습을 거듭할수록 우진은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쇼팽의 녹턴만 연주하려 했지만 점차 그는 자신만의 변주를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의 요소들을 서양 클래식과 혼합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작곡한 거니? 모리슨이 어느 날 연습실에 들어와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우진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미완성이에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하라고요. 모리슨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우진. 이걸 발표회에서 연주해야 해. 정말요? 하지만 우진은 망설였습니다. 쇼팽은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작품을 연주한다는 것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를 조롱하려고 해. 하지만 내가 진정한 너 자신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을 거야. 우진은 깊이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한편 스톤 교장은 모리슨이 우진을 돕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왜 그 장학생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죠, 모리슨 선생? 그가 교무실에서 따졌습니다. 특별 대우가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 모리슨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을 뿐이죠. 그 학생은 여기에 맞지 않아요. 그게 분명해질 거고요. 모리슨은 화를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곧 알게 되겠네요. 그렇죠? 스톤 교장은 모리슨이 나간 후 재능 발표회 준비위원회를 불렀습니다. 조명을 좀 더 밝게 해. 긴장하게 만들도록. 그리고 시간을 정확히 재. 3분만 주면 충분해.
발표회 사흘 전 우진이 평소처럼 음악실에서 연습하고 있을 때 갑자기 타일러와 그의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오, 여기 있었구나. 피아노 소년. 타일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습이 잘 돼가나 봐. 숙제도 안 하고. 우진은 건반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필요한 게 있어. 타일러는 우진의 냉정한 반응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나 당혹감을 기대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발표회가 기대된다고 말하러 왔어. 타일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우승할 것 같아. 무슨 우승? 내기 말이야. 타일러의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타일러는 1분도 안 된다고 걸었어. 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무엇을 위해 연주하는지 알았습니다. 내기에서 질 것 같은데 우진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연주할 테니까. 타일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세는 두고 보자고. 그들이 나간 후 우진은 더욱 열심히 연주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는 동안 마음속에는 분노와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새로운 요소를 더했습니다. 더 강렬하고 더 개인적인 것으로. 발표회 이틀 전 모리스는 우진을 불러 경고했습니다. 스톤 교장이 너를 방해하려고 해. 발표회 진행자에게 너를 짧게 소개하고 시간을 제한하라고 지시했어.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필요한 시간은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모리슨이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감은 아니에요.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그저 어머니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려고 해요. 음악은 시간을 초월한다고요. 발표회 전날 밤, 우진은 악보를 들여다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좋든 나쁘든.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그에게 물려준 선물을 마침내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희미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피아노를 배우던 어린 시절, 우진은 꿈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처럼 무대에서 연주하는 꿈. 그 꿈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조롱거리로서.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한 강제된 계기. 아픔을 음악으로 변화시킬 기회. 할머니, 내일 오실 거예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정미순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연주를 듣기 위해 내 모든 일을 취소했단다. 우진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내일 엄마가 자랑스러워하실 연주를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 웨스트브룩 아카데미의 복도에서는 더 많은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타일러 윌슨과 그의 친구들은 우진의 발표를 망치기 위한 최종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발표회 3일 전, 우진은 평소처럼 음악실에서 홀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부드럽게 움직이며 그가 직접 작곡한 곡을 연주하고 있을 때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색 머리에 호기심 어린 눈을 가진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소피아 브라운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재능 있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진 그녀는 중요한 학교 후원자의 딸이었습니다. 우진은 연주를 멈추고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탁해, 계속해. 소피아가 피아노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진은 머뭇거리다가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서양 클래식 음악의 요소와 동양적 뉘앙스를 혼합한 자작곡이었습니다. 소피아는 눈을 감고 모든 음표를 흡수하듯 들었습니다. 이걸 내가 작곡한 거야?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우진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에 관한 곡이야? 우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에 관한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아요. 소피아의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는 항상 여행 중이셔. 가끔은 그들도 여기 없는 것 같아.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두 10대 사이에 이해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에게 돈을 걸고 있다는 거 알아? 소피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타일러 윌슨이 모든 걸 조직했어.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나에게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소피아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오만한 도박꾼들이 지는 걸 보는 게 좋아서. 그녀는 피아노 위에 쪽지 하나를 남기고 나갔습니다. 음악은 고통에서 올 때 가장 강력해.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줘. 우진은 자리에 앉아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소피아 같은 인기 있는 학생이 그를 도우려 하는지. 하지만 그녀의 말이 그의 마음에 울렸습니다. 고통에서 오는 음악. 어머니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음악은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란다, 우진아. 서지원의 목소리가 그의 기억 속에서 울렸습니다. 기쁨에서든 슬픔에서든. 소피아의 방문 후 우진은 작곡에 더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의 슬픔을 감추려 하는 대신 그것을 음악에 흘려보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곡은 더 풍부해졌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이야기를 어머니와의 이별을, 할머니의 희생을, 새로운 나라에서의 고립감을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음 날 모리슨 선생님은 우진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연습은 어떻게 되니? 제 곡을 연주하기로 했어요. 우진이 결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모리슨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곡, 분명 아름다울 거야. 모르겠어요. 우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날 수업이 끝난 후 타일러 윌슨이 복도에서 우진을 가로막았습니다. 내일이 내 큰 날이구나, 피아노 소년. 그가 비웃었습니다. 너에게 $50를 걸었어. 첫 번째 곡도 끝내지 못할 거라고. 우진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타일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돈을 잃게 될 거야. 타일러는 우진의 갑작스런 자신감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고 보자. 발표회 전날 밤, 우진은 정미순 할머니와 함께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정미순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려움은 내가 무언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란다. 내 어머니도 항상 공연 전에 긴장했어. 정말요? 우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말했지. 무대에 오르는 순간 긴장은 사라지고 오직 음악만 남는다고. 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 그는 엄마의 말씀이 진실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발표회 당일 아침, 우진은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하늘은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손가락 운동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이들은 키득거렸고 다른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소피아는 복도 건너편에서 그에게 작은 미소를 보냈습니다. 수업들은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우진은 어머니의 악보를 계속 펼쳐보며 마음속으로 연주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평온함이 그를 감쌌습니다. 점심시간에 소피아가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 연주할 거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곡이요. 어머니에 관한 곡. 소피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이 내 음악을 듣고 뭐라고 생각할지 두렵지 않아. 두려워요. 우진이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내 이야기를, 내 음악을. 용기 있네.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부모님은 항상 바쁘셔서 오시지 못해. 하지만 내 할머니는 오실 거지. 네. 할머니는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소피아의 눈에 약간의 부러움이 스쳤습니다. 그럼 두 분을 위해 연주하는 거네. 내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요. 우진이 덧붙였습니다. 오후 수업 중에 갑자기 스톤 교장의 목소리가 교내 방송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저녁 재능 발표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모든 출연자는 3분 이내로 공연을 마쳐야 합니다. 시간 제한을 지키지 않는 학생은 무대에서 내려와야 함을 기억하세요. 교실에서 타일러와 그의 친구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우진은 이것이 그를 향한 메시지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곡은 이미 완성되었고 정확히 3분이었습니다. 모리슨 선생님은 발표회 1시간 전 우진을 찾아왔습니다. 준비됐니? 그녀가 물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를 믿어주셔서. 모리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믿는 건 내 재능이야, 우진. 그리고 내 용기. 그때 소피아가 갑자기 음악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급박했습니다. 우진, 타일러가 널 방해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그녀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너 연주할 때 소리를 지르거나 웃으라고 했어. 우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더 크게 연주하면 되죠. 소피아와 모리스는 서로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우진의 변화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든 아시아 소년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히 들려줄 준비가 된 음악가였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우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실은 한 가지 있어요. 웨스트브룩 아카데미의 강당은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학부모들이 자리를 채우고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뒷자리는 타일러의 공포쇼 우진이 피아노를 연주하려 시도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우진은 떨고 있었습니다. 정미순 할머니가 정성스레 다림질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세련된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질적으로 보이며 맨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리슨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심호흡을 해, 우진. 그녀를 위해 연주하렴. 그녀는 조용히 정미순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내 음악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시간이 다가오자 우진은 무대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출연자들 합창단, 기타 연주자, 댄스 그룹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톤 교장이 가식적인 친절함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국제 학생 정우진 군으로 시작합니다. 웃음소리가 관객 사이로 퍼졌습니다. 우진은 다리가 무거운 채로 피아노로 걸어갔습니다. 실패를 기대하는 적대적인 침묵이 강당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대 반대편에서 소피아가 바이올린을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우진과 함께 연주하겠습니다. 그녀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강당의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소피아는 웨스트브룩에서 가장 재능 있는 음악가 중 한 명이었고 가장 인기 있는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가 중국인 소년과 함께 연주한다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스톤 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소피아, 이건 계획에 없었어. 음악은 경계를 초월합니다. 교장 선생님. 소피아가 똑바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진은 소피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이틀 동안 우진의 작품을 바이올린 듀엣으로 편곡하기 위해 비밀리에 만났었습니다. 우진의 손가락이 차가운 건반에 닿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적대적인 관중이 아닌 부산의 작은 아파트를 상상했습니다. 피아노 의자 옆에 앉아 미소 짓는 어머니의 모습을. 쇼팽의 첫 음들이 공간을 채웠고 소피아의 바이올린이 부드럽게 화답했습니다. 정확하고 섬세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들은 우진의 자작곡으로 부드럽게 전환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상실을 이야기하는 멜로디였습니다. 강당의 침묵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실패에 대한 기대가 아닌 경외감이었습니다. 우진과 소피아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이 웃음을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계속되자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모든 눈이 무대에 고정되었습니다. 타일러조차 입을 다물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때로는 우진의 피아노가 주도하며 깊은 슬픔을 표현했고,
때로는 소피아의 바이올린이 희망의 멜로디를 이끌었습니다. 두 악기, 두 문화, 두 이야기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스톤 교장은 불안하게 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는 우진이 준비되지 않은 채 무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릴 때 우진은 눈을 떴습니다. 첫 줄에 앉은 모리슨 선생님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 초 동안 끝없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롱이 아닌 진심 어린 갈채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브라보! 모리슨 선생님이 외쳤습니다. 우진과 소피아는 함께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우진의 눈이 관객석을 스캔하여 정미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우진은 소피아에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소피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음악이 모든 걸 했어. 난 그저 따라간 것뿐이야. 갑자기 타일러 윌슨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연주할 줄 몰랐어.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완전한 칭찬은 아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적대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정미순 할머니가 우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손자를 껴안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너를 보셨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할머니. 우진이 속삭였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그녀가 저와 함께 연주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우진은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의 그에 대한 인식만이 아니라 그 자신의 자신에 대한 인식도. 처음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어머니의 음악적 유산이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우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의 성공이 스톤 교장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는 것을. 그의 계획이 역화된 것에 대한 앙심을. 이게 끝이 아니야. 교장은 텅 빈 강당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결코 끝이 아니지. 발표회 다음 날, 우진은 전혀 다른 학교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학생들이 그를 쳐다보았지만 이번에는 조롱이 아닌 호기심과 새로운 존중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저기 피아니스트가 온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중국인 대신 피아니스트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소피아가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우진은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웨스트브룩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 중 하나가 그와 함께 앉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어젯밤은 마법 같았어. 소피아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내 연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특히 내가 작곡한 부분은.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다른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재즈밴드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는 데이빗, 음악이론 수업에서 우등생인 레이첼. 그들은 우진의 테크닉과 작곡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음악에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야?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그 독특한 선율은? 정확히는 아니에요. 우진이 설명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음악과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클래식을 혼합한 거예요. 이 대화는 우진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그의 문화를 비웃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타일러 윌슨은 멀리서 우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건 돈을 잃은 것, 혹은 공개적으로 틀렸다는 사실에 분노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의 수치심이 그를 멀리 떨어져 있게 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스톤 교장의 조용한 분노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진은 그가 모리슨 선생님과 격렬하게 논쟁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장학생을 다음 행사에 출연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발표회는 우리 음악부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모리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진의 재능은 우리 학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를 배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내 학교에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모리슨 씨. 다음 날 아침, 우진은 문이 잠겨있는 음악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에 걸린 메모에는 음악부 학생들만 사용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매일 연습하던 곳, 어머니의 기억이 살아있던 유일한 장소가 이제 닫혀버린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뒤에서 소피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안을 찾을 거야. 우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그의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스톤 교장이 그의 음악을 묵살하려는 한 그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진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미순 할머니, 모리슨 선생님, 그리고 이제 소피아와 몇몇 학생들이 그의 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우진의 집 우편함에 도착한 편지 한 장이 그의 운명을 뒤흔들었습니다. 시립음악원에서 온 공식 초청장이었습니다. 모리슨 선생님이 그의 발표회 영상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할머니? 우진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고 물었습니다. 정미순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영어로 된 편지를 힘겹게 읽었습니다. 오디션. 장학금. 그녀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최고의 옷을 입고 시립음악원으로 향했습니다. 웅장한 건물은 높은 창문과 유명 음악가들의 사진이 가득한 복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진과 정미순 할머니는 리사 킹 원장에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녀는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감정적 성숙함을 보기는 드물어요. 킹 원장이 우진의 발표회 영상을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테크닉에는 한국 학파의 영향이 느껴지네요. 우진은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사실에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서울 국립음악원에서 공부하셨어요. 킹이 미소 지었습니다. 쇼팽 움직임에 대한 접근법에서 그 영향이 보여요. 오디션은 다음 달로 예정되었습니다. 전액 장학금의 기회였습니다. 음악원을 나서면서 우진은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죄책감까지. 할머니, 만약 이 장학금을 받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여기에 머물 수 있을 거예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정미순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 음악이 들릴 수 있는 곳이 내 자리란다, 우진아. 그녀의 눈에 담긴 무조건적인 지지가 우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웨스트브룩을 떠나 음악원으로 가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스톤 교장과의 싸움을 중단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닐까요? 학교에서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모리슨 선생님은 그를 교무실로 불러 축하했습니다. 난 항상 내가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우진. 음악원은 내 재능에 걸맞은 곳이야. 그러나 모리슨의 눈에는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진이 웨스트브룩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스톤 교장이 우진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우진은 안으로 들어서며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앉게나. 교장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립음악원에서 오디션을 본다고 들었네. 우진은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지. 교장이 계속했습니다. 사실 난 내가 웨스트브룩을 떠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우리 학교는 내 재능을 충분히 발전시켜 줄 수 없을 테니까. 우진은 교장의 얼굴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우진을 없애고 싶었을 뿐입니다. 참, 다음 주 하나 된 목소리 행사는 취소되었다고 알려드려야겠군. 스톤이 덧붙였습니다. 그 행사는 우진이 새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예산 문제로 말이야. 우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화가 났지만 이 순간에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선생님. 그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디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웨스트브룩에 남아있어도 괜찮겠죠? 스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물론이지. 넌 여전히 우리 학생이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갈등을 숨기지 못하는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학교를 나서며 우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제 두 가지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음악원으로 가서 새 출발을 하는 것, 아니면 웨스트브룩에 남아 스톤 교장과 그의 편견에 맞서 싸우는 것. 잔디밭 피아노 작전은 소피아가 비밀 계획에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우진의 재능과 이야기에 감명받은 웨스트브룩 아카데미 학생들이 조용히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톤이 행사를 취소했다고? 그럼 우리가 직접 하면 되지. 소피아가 방과 후 몇몇 학생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피아노 천재가 있는데 그를 침묵시키는 건 범죄나 다름없어. 이전에 우진을 괴롭히던 타일러 윌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 행동에 대한 후회로 자신의 앰프를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내가 틀렸어. 그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톤에게 우리가 더 이상 그냥 따르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때야. 기술 동아리가 음향을 맡겠다고 약속했고 스포츠팀은 의자 배치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모리슨 선생님은 조용히 음악원에서 피아노를 빌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비공식 학생 활동에 관여할 수 없어.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연히 학교 뒤 잔디밭에 피아노가 나타난다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우진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친구들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소피아가 특별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도서관 아카이브에서 이걸 찾았어. 그녀가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디지털화된 한국 신문이었습니다. 사고 전 서지원의 마지막 연주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아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우진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만졌습니다. 어떻게 이걸 찾았어? 소피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피아니스트들에 대해 검색했어. 내 어머니는 유명한 분이셨더라, 우진. 조용한 눈물이 우진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다시 보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의 이미지에 영감을 받아 열정적으로 작곡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곡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상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 연결에 관한 곡이었습니다. 이건 내 최고의 작품이 될 거야. 연습을 듣고 난 후 모리슨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영혼이 여기에 있어. 잔디밭 콘서트 하루 전 스톤 교장이 우진을 다시 불렀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콘서트에 대한 소문을 들었네. 그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규칙 위반이 될 거야. 음악원 입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우진은 이전과 달리 눈을 내리깔지 않고 교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교장의 위협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말씀드리자면 선생님. 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음악은 위반이 아닙니다. 음악은 다리입니다. 우진은 교장의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스톤은 우진의 새로운 자신감에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진은 긴장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정미순 할머니가 그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특별한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어머니의 것이었단다. 그녀가 하얀 천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한복 저고리였습니다. 하얀 비단에 섬세한 파란색 자수가 놓인. 내일 이걸 입고 연주하렴. 우진은 천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웃을지도 몰라요, 할머니. 한국 옷을 입으면. 정미순 할머니는 손자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들이 웃게 놔두렴.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해. 내 음악이 어디서 왔는지.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그는 단순히 아시아 학생 이상의 존재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아들로 서지원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로 설 것입니다. 내일이 두려워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란다. 정미순 할머니가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이제 잠자렴.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거야. 황혼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할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웨스트브룩 아카데미의 잔디밭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함께했습니다. 우진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금지된 콘서트라는 소식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학교 뒤편 넓은 잔디밭 한가운데 작은 무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위에는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역 상점들에서 빌린 조명이 그 공간을 밝혔습니다. 우진은 사무실 창문에서 무력하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스톤 교장의 모습을 힐끗 보았습니다. 우진은 정미순 할머니가 보물처럼 간직해온 전통 한복을 입고 긴장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저고리와 감청색 바지는 그를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사람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미순 할머니는 그의 옷깃을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오늘은 너나 나에 관한 것이 아니란다. 서지원과 모든 어머니들에 관한 것이지. 모리슨 선생님이 신호를 보냈고 우진은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박수 속에 그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연주를 시작하는 대신 그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다가간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이 곡은 제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연주한 적이 없는 곡입니다. 제 어머니 서지원은 한국에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4살 때부터 저를 가르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관중들은 숨 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저는 계속 연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기 계시다면 혹은 멀리 계시더라도 부디 그분들께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관중 사이에서 소리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피아의 눈가도 촉촉했습니다. 모리슨 선생님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미순 할머니를 바라본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음은 속삭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사랑, 작은 손가락을 건반 위에서 춤추게 가르치던 따뜻한 손길을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점차 음악은 변화했습니다. 서지원이 사랑했던 한국 전통 요소들이 서양 음악과 어우러졌습니다. 두 세계 사이의 소년,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관중들은 마법에 걸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소에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10대들도 이제 눈물을 글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연주 중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몇몇은 전화를 걸어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음악에 몰입한 우진은 자신의 용기가 미치는 영향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밤기에 울려 퍼졌을 때 몇 초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함께 나눈 순간에 대한 경건한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서로 껴안고 또 다른 이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수줍은 한국 소년이 대리석 궁전과 100년 전통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엘리트 학교 웨스트브룩 아카데미를 인간화시켰습니다. 우진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정미순 할머니가 그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어머니가 봤단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들었어. 그 순간 우진은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연결하는 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밤 그는 자신의 영혼만이 아닌 모든 이의 영혼을 연결했습니다. 우진의 연주가 끝난 잔디밭에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떠나지 않고 작은 그룹을 지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진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부부는 그의 손을 오래 잡고 우리 아들을 떠올리게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의 휴대폰은 알림음으로 계속 울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그의 공연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도 음악으로 커뮤니티를 하나로 묶은 젊은 피아니스트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우진은 복도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를 보고 미소 지었고 낯선 이들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타일러 윌슨은 불편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연주할 줄은 몰랐어. 그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한 일들에 대해 미안해. 우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타일러의 사과는 진심 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괜찮아.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야. 수업 중간에 교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정우진 학생은 교장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은 긴장했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성공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교장실로 향하는 길에 그는 모리슨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걱정 마. 선생님이 속삭였습니다. 내 편이 생각보다 많단다. 스톤 교장의 사무실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의 지역이사와 학교 이사회 회장이었습니다. 우진, 안좌렴. 지역이사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내 연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단다. 스톤 교장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은 책상 위에서 약간 떨렸습니다. 우리는 스톤 교장 선생님의 리더십에 대한 우려를 여러 방면에서 듣고 있었네. 이사회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국제 학생들과 장학생들에 대한 처우 문제에 관해서 말이야. 우진은 놀라서 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스톤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당분간 교장 선생님은 행정적 조사를 위해 휴직하게 될 거야. 지역이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패트리샤 첸 부교장이 임시로 학교를 이끌게 될 거고, 스톤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이사회 회장의 손짓에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 그리고 우진. 지역이사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시립음악원장과 통화했네. 내 오디션은 여전히 예정대로야.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웨스트브룩에서 내 재능을 살릴 방법을 찾을 거야. 우진이 사무실을 나오자 첸 부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화한 미소의 아시아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우진, 잠시 이야기 좀 할까? 그녀가 자신의 사무실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먼저, 어제 연주는 정말 아름다웠어. 내 부모님은 중국에서 오셨는데 내 음악에서 나도 고향을 느꼈단다. 첸 부교장은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이건 내가 구상 중인 새로운 프로그램이야. 문화교류음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음악을 만들고 배우는 거지. 내가 도와줬으면 해.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너는 그저 학생이 아니야, 우진. 첸 부교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야. 어젯밤 내가 그것을 증명했지. 그날 방과 후 우진은 이제 열린 음악실로 향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어제의 경험이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음악원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웨스트브룩에 남아 변화의 일부가 될 것인가. 문이 살짝 열리며 소피아가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연습 좀 같이 할까?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듀엣을 위한 곡을 찾았는데 한국 멜로디와 서양 클래식을 혼합한 것 같아. 우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도 답은 이미 그의 앞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음악처럼 때로는 다른 경로들이 함께 어우러져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교육청은 스톤 교장의 차별적 관행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전직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웨스트브룩 아카데미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첸 부교장이 정식 교장으로 취임한 후 첫 번째 조치는 국제학생 장학금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월 다문화 행사가 개최되었고 하나된 목소리 콘서트는 연례 행사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우진은 시립음악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지만 웨스트브룩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작한 것을 마무리해야 해요. 그가 할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렴. 정미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도 항상 그렇게 하셨지. 이제 우진은 더 이상 복도를 혼자 걷지 않았습니다. 타일러 윌슨은 음악의 힘에 변화된 뜻밖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우진을 밴드 연습에 초대했고 그의 작곡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피아와 우진은 함께 피아노와 바이올린 듀엣을 연습했습니다. 그들의 협업은 학교 공연에서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두 악기의 하모니처럼 그들의 우정도 깊어졌습니다. 정미순 할머니는 학교 근처에 작은 한국 다과점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금세 방과 후 학생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떡과 한국차를 맛보며 정미순 할머니에게서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할머니. 그들은 웃으며 인사했고 정미순 할머니는 그들의 노력에 화답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학기 종업식에서 우진은 다시 웨스트브룩 강당에서 연주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연주 전 그는 자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꼈던 모든 이들과 세상이 보지 못할 때도 우리를 보는 어머니들에게 헌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연주는 이번에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극복과 화해의 축제와 같았습니다. 모든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이제 그의 일부가 되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콘서트 후 첸 교장이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연결의 날이라는 새로운 학교 행사를 시작합니다. 이날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진은 감동했습니다. 한 학생의 용기가 전체 학교 문화를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미순 할머니가 우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항상 널 자랑스러워 하셨단다. 하지만 지금만큼 자랑스러워 하신 적은 없을 거야.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저에게 그러셨어요. 저에게 두 분의 어머니가 계셨던 셈이죠. 작은 한인타운에 있는 그들의 아파트에서 정미순 할머니가 드디어 분할 납부로 구입한 오래된 피아노가 이제 거실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매일 밤 우진의 연습 소리가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서지원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는 모습. 우진은 종종 연주하면서 어머니가 자신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하고 있니, 우진아? 그는 때때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네, 엄마. 그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잘하고 있어요. 시립음악원과 웨스트브룩의 협력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진은 주말에 음악원에서 공부하고 평일에는 웨스트브룩에서 첸 교장의 새로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피아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진이 첫 문화 교류 콘서트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악기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콘서트에서 한국, 중국, 베트남, 멕시코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국의 전통, 음악과 서양 클래식을 융합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우진과 소피아의 두 세계 사이에서라는 듀엣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해 겨울, 우진은 서울에서 특별 공연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옛 음악원에서 열리는 추모 콘서트였습니다. 정미순 할머니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우진은 어머니의 피아노 위에 꽃을 올려놓았습니다. 돌아왔어요, 엄마. 그가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요. 콘서트장은 만석이었습니다. 우진이 무대에 오르자 관객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피아니스트 서지원의 아들이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소식이 한국 음악계에 퍼졌던 것입니다. 우진은 자신의 곡 잃어버린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이제 그 곡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희망과 재회의 테마도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를 마친 후 나이 드신 한 남성이 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지원 씨의 은사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당신 안에 살아있군요.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국에서 돌아온 후 우진은 새로운 영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세계의 고향이라는 새 작품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웨스트브룩,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어머니의 음악을 표현한 곡이었습니다.
학년이 끝나갈 무렵 그의 작품은 완성되었고 웨스트브룩의 봄 음악회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소피아의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타일러의 색소폰, 그리고 다른 여러 학생들의 악기가 함께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우진은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한국 소년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젊은 음악가로 성장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첸 교장이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학교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국가교육부에서 혁신 교육 모델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웨스트브룩은 국제음악교류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관중들의 박수 속에서 첸 교장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피아노가 들려준 한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진과 정미순 할머니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행복하니, 우진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우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모님을 그리워했고, 때로는 그 상실감이 견디기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아픔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음악으로, 삶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할머니. 그가 마침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행복해요. 제 이야기를 말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웨스트브룩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더 이상 낯설고 차가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그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피아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방과 후 연습할 거지. 새 듀엣곡을 찾았어. 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항상 새로운 멜로디를 찾을 준비가 되어 있어. 버스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우진은 이제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음악이 들리는 곳이 내 자리란다, 우진아. 그리고 오늘 그의 음악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피아노가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 함께 하셨습니다. 한 소년의 슬픔이 어떻게 음악을 통해 아름다움으로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음악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연결했는지 보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말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용기가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멜로디를 세상에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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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으신가요?